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몇 달 전 시어머니 팔순 잔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날따라 제 마음은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을 축하하는 자리, 그건 당연히 기쁘고 행복해야 하는 날인데 말이에요. 한정식집 별실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고 모처럼 모인 가족들 얼굴엔 웃음꽃이 피어 있었지요. 그런데 제 눈에 자꾸만 거슬리는 풍경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서윤서와 그 남편 태혁의 모습이었죠. 그들은 유학파답게 시어머니께 영어 단어를 알려드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스투퍼드가 아니라 STOOPID 이렇게 발음하셔야 해요. 쉽죠? 시어머니는 뭐가 그리 즐거우신지 어머, 스투루핏 하시며 동서의 말을 따라 하셨습니다. 태혁은 그런 아내를 보며 으스댔습니다. 어머님, 윤서가 뉴욕에서 5년을 살아서 이 정도는 아주 기본이죠. 그들의 대화는 마치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더군요. 잠시 후 동서가 제 쪽을 힐끗 보더니 남편에게 영어로 속삭였습니다. 오케이, this time SHES not aggressive. She looks happy. 이번엔 공격적이지 않네. 행복해 보여. 제가 영어를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저러는 것이겠지요. 평소 같았으면 억지로 웃으며 자리를 피했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데이비드. 아니요,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전화를 받자마자 유창하게 영어가 튀어나왔습니다. 상대방은 미국에 있는 저희 회사 최상위 거래처 관계자였습니다. 네, 건축 허가 서류 말씀이시죠? 네, 오늘 중으로 최종 검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주버님 회사와 계약건도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커졌는지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동서 부부가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동서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다가 남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한 거야? 고졸 아니었어? 제가 전화를 끊자 남편이 저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잔치가 끝난 후에도 제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동서의 태도가 여전히 저를 깎아내리려 했기 때문이지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동서는 저를 따라 들어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더군요. 언니, 아까 그 전화 혹시 어디서 아르바이트라도 하세요? 발음이 좋아서 깜짝 놀랐잖아요. 저는 웃음을 참으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아르바이트라니 여전히 저를 무시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글쎄요, 아르바이트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저는 학력보다 현장에서 배운 지혜가 더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디서든 제 능력이 필요한 곳이라면 기꺼이 일하고요. 동서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어색하게 웃기만 하더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증거를 보여줘야 오해 없이 깔끔하게 상황이 정리되는 법이거든요. 방 한구석에 낡은 서류철과 함께 보관해둔 상자에서 저는 트로피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10여 년 전 해외에서 제가 설계한 건축물이 받은 상이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동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동서는 손에 든 트로피를 이리저리 살펴보며 수상 이력과 제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트로피에 적힌 글자들은 그녀의 자존심을 찌르는 듯 보였습니다. 네, 이게 바로 그 상이에요. 해외 유명 건축상인데 고졸인 제가 받았죠. 동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세상의 전부였던 믿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말도 안 돼, 언니가 건축상을 받았다니.
저는 담담하게 이어갔습니다. 이 상을 받은 회사가 바로 제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지금 아주버님 회사와 중요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순간 동서의 남편인 태혁이 들어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주버님, 우리 회사와 계약건 말입니다. 저는 저를 무시한 사람과는 일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굴욕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서와 남편 태혁은 제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학력과 직위가 제가 보관해온 낡은 트로피 하나에 산산조각 났으니까요. 동서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태혁은 안절부절 못하며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태혁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그는 저를 흘끗 보더니 굳은 표정으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는 것이 제게도 보였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말이야? 이사님? 회장님이 이사님께 모든 걸 이리말하고 하셨다고? 동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태혁은 제 눈치를 보더니 얼른 휴대폰 화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 메시지의 내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김이 태혁의 회사 회장과 직접 통화하여 저를 이사로 임명하고 모든 프로젝트를 저에게 맡기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었으니까요. 아주버님, 저한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태혁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잔치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두 사람의 표정이 왜 저 모양인지 궁금해하시는 눈치였습니다. 얘들아, 둘이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동서가 아무 말도 못하자 태혁이 억지로 웃으며 상황을 얼버무리려 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그냥 저희 회사가 어떤 이사님과 계약하게 돼서요. 저는 태혁의 말을 가로막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아주버님 회사와 큰 프로젝트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가 고졸이라고 무시하던 그 사업을 내가 한다고? 내 며느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얕봤던 시어머니의 말에 서운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저를 인정해주는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늘 말없이 가족들 위해서 일하고 희생하는 거 나도 알고 있었어. 내가 다 보고 있었어. 저를 향한 가족들의 진심이 느껴지는 순간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오랜 한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동서와 태혁은 그저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우연히 동서의 유학 서류를 보게 되었고 그녀의 졸업장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칠 뒤 가족들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내가 먹고 싶은 걸로 시키거라 하시며 평소와는 다르게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내심 못마땅했는지 동서는 얄밉게 웃으며 저를 깎아내리려고 애썼습니다. 어머님, 언니는 이런 데서 밥 먹는 게 어색하실 거예요. 미국에서는 스테이크도 캐주얼하게 먹는 문화라. 동서의 말에 다른 가족들은 어색한 웃음을 지었지만 저는 태연하게 동서의 말을 받았습니다. 윤서야,
내가 다니던 학교 근처에 정말 맛있는 스테이크 집이 있었는데 내가 졸업하고 나서도 그대로 있는지 궁금하네. 제 말에 동서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순진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내 졸업장이 가짜라는 건 알지만 학교 주변 풍경은 진짜일 테니 내가 자주 갔던 곳이라고 했잖아. 동서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그녀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언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녀의 당황한 모습에 다른 가족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윤서야, 내 졸업장이 가짜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셨고 남편은 당신, 설마 하며 동서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동서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사실은 미국에 간 적도 졸업을 한 적도 없어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녀의 고백에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평생을 허세와 거짓으로 살아온 동서의 불쌍한 모습에 저는 승리감보다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서의 허세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거짓말로 살아왔다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잘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를 무시했던 동서에게 삶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재건축을 마친 건물 현장을 보러 갔습니다. 동네 골목을 걸어 들어가던 중 저를 발견한 동서가 비웃으며 말을 걸더군요. 그녀는 번쩍이는 외제차를 끌고 명품 가게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 언니, 여기는 웬일이세요? 혹시 집 보러 다니시나? 이 동네는 집값이 비싸서 언니 형편에는 어려울 텐데. 동서는 저의 허름한 차림을 보고 다시금 저를 무시하려 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볼 일이 있어서 왔어요. 그때 부동산 업자로 보이는 한 젊은 남성이 저를 발견하고는 달려와 깍듯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재건축 건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곧 오실 예정이라 제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제게 열쇠를 건네주었고 동서는 그 모습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녀가 차를 멈추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재건축? 무슨 말이에요? 저는 동서를 향해 말없이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 이 건물 말하는 건가요? 제가 사모님이라니 혹시 다른 사람과 착각하신 것 아닌가요? 동서는 의기양양하게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봐요, 역시 그렇죠? 언니는 이 건물에 올 형편이 못 되잖아요. 아저씨, 이 사람은 여기 올 뿐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남성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사모님. 여기 이 건물의 실소유주께서는 사모님 맞으십니다. 저도 처음에 믿기 어려웠지만 서류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건물이 있는 땅은 20년 전부터 사모님 소유였습니다. 동서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건물이 자신이 그토록 꿈꾸던 명품 거리에 위치한 최고급 빌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이 건물이 언니 거라고요? 저는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젊은 시절 고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며 해외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던 그때 저는 남들이 쉬는 시간에 쉬지 않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망했다고 버려둔 땅에 투자를 했죠. 그 보잘것없던 땅이 이제는 이렇게 번듯한 건물이 되어 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네, 제 것입니다. 평생을 고졸이라고 무시당하며 모은 돈으로 산 제 인생의 가장 큰 결실입니다. 동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질투와 부러움, 그리고 그동안 저를 무시했던 것에 대한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성공도 잠시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저에게는 행복한 날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는 것만 같았지요. 저는 평소 믿고 의지하던 사업 파트너와 제 회사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함께 일해왔기에 가족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의 눈빛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제 질문에 얼버무리며 시선을 피하는 모습도 수상했지요. 김 부장님,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제안서 내용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달라서요. 그는 당황하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그의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오랫동안 구상해왔던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몰래 빼돌려 해외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배신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평생 사람을 믿고 살아왔는데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허름한 옷차림으로 다닐 때 동서가 저를 비웃으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고졸은 사기당하기 딱 좋아요, 언니. 세상 물정 모르고 사람만 믿다가 큰 코 다치거든요.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순진했나? 역시 고졸은 안 되는 건가? 저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자신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야. 나는 고졸이 아니라 이선영이야. 이선영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 저는 노트북을 열고 그의 컴퓨터에 있는 자료들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저를 배신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그가 주고받은 이메일, 해외 파트너와의 계약서 초안 저의 손은 떨렸지만 머리는 냉정하게 돌아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저의 지혜와 경험이 저를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김 부장님, 잠시 저 좀 보시죠. 이 서류는 어떻게 된 건가요? 저는 그가 저를 배신한 증거들을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는 제게서 트로피와 건물의 주인이 아닌 그저 평범한 고졸 며느리의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비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이 있었으니까요. 지난날 제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뻔했던 그때 저는 커다란 좌절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냥 흔들리고 있을 수는 없었지요. 저는 이 위기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동서였습니다. 저는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서는 전화를 받는 목소리부터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언니, 저한테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서론을 길게 꺼내지 않았습니다. 윤서야, 언니가 지금 큰일이 생겼는데 너의 도움이 필요해. 동서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제가요? 언니가 저를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신데요? 저는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그녀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사실 내가 믿었던 사업 파트너에게 사기를 당할 뻔했어. 내가 가진 건 현장에서 배운 경험뿐이라 법률 지식은 부족하거든. 그런데 내가 뉴욕에서 공부할 때 배웠던 법률 지식이 지금 나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해.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니? 제 말에 동서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법률 지식이라는 단어에 그녀의 자존심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뉴욕에서요? 언니가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수도 없이 말했잖아.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너의 노력을 내가 왜 모르겠니?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했던 만큼 내가 가진 진짜 능력이 소중하다고 생각해. 동서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자신을 진심으로 인정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언니를 한번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우리는 동서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왔던 증거들을 모두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동서는 자료를 꼼꼼히 살피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와, 언니.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제가 조금만 더 손보면 완벽한 증거가 될 것 같아요. 이걸로 그 사기꾼 바로 끝장낼 수 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저를 고졸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존경과 함께 낯선 의리 같은 것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도움을 받으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동서에게 손을 내민 것은 단순한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요. 제가 바랐던 것은 가족의 화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동서의 도움을 받아 사기꾼을 잡고 위기를 넘겼을 때 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벅찼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족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되었으니까요. 사건이 해결된 후 온 가족이 오랜만에 저희 집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시며 말문을 여셨습니다. 선영아,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그동안 내가 고졸이라고 무시하고 윤서만 편애했던 것을 용서해다오. 시어머니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눈물을 보니 지난 세월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다 압니다. 저는 늘 어머니께서 인정해 주시는 며느리가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때 제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당신은 정말 우리 가족의 자랑이야. 남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동서도 말없이 다가와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였고 진심 어린 존경과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언니의 마음을 너무 늦게 알았네요. 동서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그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윤서야.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그날 밤 저희 집 거실에는 웃음과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를 무시했던 동서의 허세와 거짓말이 모두 드러났지만 그로 인해 저희 가족은 비로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서러움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바랐던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바로 가족의 따뜻한 인정이었으니까요. 지난 세월의 아픔을 딛고 가족들과 화해한 후 제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제 사업을 해외로 확장하여 더 큰 꿈을 이루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동서 윤서가 제 곁에 있었습니다. 동서는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제 사업의 통역을 자처했습니다. 뉴욕에서 법률을 공부했다는 거짓말은 했지만 유창한 영어 실력은 진짜였으니까요. 저는 동서를 믿고 중요한 해외 파트너와의 만남에 함께했습니다. 선영 씨, 이분은 세계적인 건축 디자이너 마이클입니다. 마이클,
이분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의 훌륭한 건축가 선영입니다. 마이클은 제게 깍듯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동서의 통역을 통해 마이클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제가 제시한 새로운 프로젝트에 감탄하며 연신 어메이징을 외쳤습니다. 동서는 그동안 제가 하는 말을 무시하고 자기만 잘난 척했는데 이제는 제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통역하며 저를 돕고 있었지요. 선영 씨의 건축 철학은 정말 훌륭합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공간을 창조하시더군요. 당신은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마이클의 칭찬에 동서는 왠지 모르게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후 마이클은 통역을 해주고 있는 동서에게도 눈길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분, 윤서 씨죠? 통역 실력이 정말 뛰어나십니다. 당신 덕분에 선영 씨의 진심이 저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에 동서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잠시 이슬이 맺혔다가 사라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평생을 주인공의 자리에 서려고 애썼던 동서는 비로소 조력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뭐려? 그냥 당연히 할 일을 한 건데요. 동서는 수줍게 대답했지만 그 표정에는 진정한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동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룬 성공을 질투한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의 그늘에 가려져 자신의 능력이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것이 괴로웠던 것이었습니다. 윤서야, 내가 내 곁에 있어서 정말 든든하다. 우리 함께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보자. 제 말에 동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밝게 웃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단순한 동서 관계를 넘어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저는 동서와 함께 해외 파트너와의 만남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녀의 통역 실력 덕분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저는 동서의 능력을 진심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동서에게서 조심스러운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언니, 제가 언니 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저는 동서의 제안에 놀랐습니다. 그토록 저를 무시하고 자기만 잘난 줄 알던 동서가 저의 회사에 들어오고 싶어 하다니요.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동서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면접을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동서는 면접을 보러 제 회사에 왔습니다. 면접에는 저와 저희 팀장 그리고 인사 담당자가 함께 했습니다. 동서는 허세 가득한 표정으로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력서에는 거짓 학력과 화려한 경력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 저는 뉴욕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고 그 후에는 국내 최고의 로펌에서 일했습니다. 동서의 말은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경력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력서에 적힌 로펌의 전화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네, 그럼 그쪽 로펌에 한번 전화해 보겠습니다. 저는 동서의 이력서에 적힌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서는 당황하며 저를 말리려 했습니다. 언니, 왜 그러세요? 제 말을 못 믿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저는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펌 땡땡호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다름이 아니라 최윤서라는 분이 귀사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력서에는 5년간 근무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수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식은땀을 흘리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윤서라는 분은 저희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로펌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고용하지 않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단호했습니다. 면접장은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동서는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해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녀는 울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듯 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동서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성공은 사실 그녀가 가진 진짜 능력이 아니라 가짜 허세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그 절망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하지만 이 장면은 시니어 시청자들에게 통쾌한 사이다를 선사하며 동서의 몰락을 확실히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동서가 면접장에서 도망치듯 나간 뒤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은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어 서둘러 거래처로 향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제 휴대폰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태혁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윤서가 사고가 났어요. 지금 병원 응급실에 있어요.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 저를 향한 미움에 사로잡혀 있던 동서가 사고를 당했다니요. 저는 중요한 계약을 잠시 미루고 병원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동서가 입원해 있는 응급실 복도는 태혁의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형수님, 여기는 왜 오셨어요? 당신 때문에 윤서가 이렇게 된 건데. 태혁의 눈빛에는 원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다가가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병원 관계자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입원 절차를 밟았습니다. 사고로 인해 엉망이 된 차량의 견인과 보험 처리까지 제가 모든 것을 맡아서 했습니다. 이거 놓고 가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태혁은 제가 하는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 듯 했습니다. 동서를 무시하고 망신을 준 제가 왜 이토록 헌신적으로 그들을 돕고 있는지 믿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태혁아, 괜찮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왜요? 왜 그러시는 건데요? 당신 때문에 윤서가 다쳤는데 왜 우리 와이프를 도와주냐고요?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태혁아, 나한테 윤서는 미운 동서이기 이전에 사랑하는 가족이야. 너도 윤서도 모두 내 가족이니까. 가족인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게 우리 사는 정 아니겠니? 제 말에 태혁은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갈등과 미움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 그의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는 오직 저희 두 사람의 그림자만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동서의 사고가 단순히 불행한 일이 아니라 저희 가족이 비로소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모든 사고 수습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갔을 때 동서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동서는 저를 보더니 힘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왜 저한테 화를 내지 않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약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윤서야, 내가 너를 미워했던 적은 없었어. 다만 나를 무시하는 내 모습이 안타까웠을 뿐이야. 제 말에 동서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언니를 얼마나 미워하고 질투했는지 아세요? 제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언니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제가 가진 게 초라해 보였거든요.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윤서야, 내가 가진 건 이미 충분해. 너는 똑똑하고 능력도 있고 예쁘잖아. 굳이 나를 깎아내려서 너를 증명할 필요는 없었어. 너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빛나는 사람이야. 동서는 제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한 모든 행동들이 너무 부끄러워요. 저는 동서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사이에 쌓여있던 모든 오해와 미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동서의 마음이 드디어 열린 것입니다. 저희의 진심 어린 대화는 두 사람의 오랜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깊은 화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날 이후 동서는 더 이상 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언니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 선배로서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비로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저는 동서의 사고가 저희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이후 동서는 더 이상 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다음 날 동서는 조심스럽게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동서는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색함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자리에 앉자 동서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정한 능력은 학력이나 배경에 있는 게 아니라 언니처럼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인품에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어요. 동서는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느껴져 저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오랜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서야,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 언니는 그걸로 충분해. 동서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제가 언니한테 했던 모든 나쁜 말들 다 용서해 주세요. 윤서야, 이미 다 용서했어. 미안하다고 말해줘서 고마워. 저는 동서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했던 지난날의 아픔이 이 순간 모두 치유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동서는 더 이상 저를 고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언니라고 부르며 진심으로 존경하는 눈빛을 보내주었습니다. 언니, 앞으로 언니 곁에서 많이 배울게요. 언니가 하는 일도 돕고 싶어요. 저는 동서의 말에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같이 해나가자. 저희의 화해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희 두 사람의 마음을 열었고 저희 가족을 진정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동서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사람은 서로에게 정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존재구나. 시니어 세대 여러분이 기대하는 한해 해소와 정의 회수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저는 동서와의 진정한 화해 이후 가족 모두를 모아놓고 이야기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혼자서 힘들게 감당해왔던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제는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그리고 여보, 태여가, 윤서야. 제가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혼자서는 아무래도 힘든 일이 많네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의 도움이 필요해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남편과 태역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이 하는 일에 우리가 뭘 도와? 남편이 묻자 저는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오랫동안 대기업 건설 현장에서 일했잖아. 현장 경험이 풍부하니까 자문을 좀 해줬으면 해. 그리고 태여가, 너도 형 옆에서 많이 도와줘야지. 남편은 감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아내를 돕는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동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서야, 내가 법률을 공부했잖아. 이번 프로젝트 계약서가 복잡한데 내가 법률 검토를 좀 해줬으면 해. 언니는 그쪽으로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동서는 제 제안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제가요? 제가 법률 지식이 있다고 해도 언니는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했던 거짓말도 전부. 그녀의 눈에는 다시금 미안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런 동서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윤서야, 내가 가짜 학력으로 나를 속였던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가진 진짜 능력이야. 그리고 지금은 그 능력이 우리 가족을 위해 필요해. 나를 믿고 도와주겠니? 동서는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언니. 저도 돕고 싶어요. 언니 곁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저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고졸 며느리였던 제가 가족 모두를 이끌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결국 가족이 최고라는 공동체적 의리를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각자의 능력을 뽐내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돕고 의지하며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랜 갈등을 풀고 가족이 함께 프로젝트를 시작한 후 저희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건 친척들이었지요. 사촌의 결혼식에 모두 모인 날 친척들은 저와 동서가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어머, 얘네 봐라. 맨날 싸우더니 이제는 자매 같네. 그동안의 소문이 있었기에 친척들의 반응은 당연했습니다. 동서가 제 손을 잡으며 웃는 모습은 친척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언니, 저 축의금 봉투에 뭐라고 적어야 해요? 그냥 이름만 적으면 되지. 저는 동서의 말에 웃으며 제 축의금 봉투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제 이름 옆에 땡땡그룹 이사라는 직함을 당당하게 기입했습니다. 제 남편은 제 어깨를 으쓱하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축의금 내는 줄에 서 있는데 누가 봐도 나보다 언니가 더 행복해 보이더라. 진짜 부자 같다, 언니. 동서의 말에 저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너보다 더 잘 나간다고 우쭐댔을지도 모르는 동서였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저를 축복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 선영이 옆에 있는 남자, 재벌집 아들이래. 어디선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남편이 멋쩍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무슨 소리예요? 제가 재벌 아들이라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선영이가 투자해서 대박난 재벌집 아들 말이야. 들어보니 선영이가 고졸 통역사 시절 해외에서 버려진 건물을 헐값에 사들여 재건축으로 큰 수익을 올렸대. 그게 이제는 수십 배가 불어나서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제가 고졸 통역사 시절 남들이 무시하던 곳에서 묵묵히 제 인생을 읽어왔던 이야기가 친척들의 입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모두가 놀라워하며 저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깔보던 친척들은 이제 제게 깍듯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를 고졸 며느리라고 불렀던 그들의 입에서 이사님이라는 호칭이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태도 변화에 씁쓸했지만 한편으로는 오랜 시간 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정한 체면 회복은 이런 것이겠지요. 남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인정받는 것. 저는 그날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저와 동서, 그리고 가족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제 사업이 승승장구하던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가족들을 모두 집으로 모으셨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이자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문을 여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나이가 있으니 미리 유산 문제를 정리해 두려고 한다. 오늘은 내 마지막 유언을 하려고 한다. 시어머니의 말에 분위기는 순식간에 숙연해졌습니다. 동서는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유학파에 똑똑한 변호사였기에 재산의 대부분을 상속받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유언이세요? 아직 멀었는데. 태혁이 멋쩍게 웃으며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아니다. 지금 할 말이 있다. 내가 평생을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은 재산도 명예도 아니었다. 바로 가족의 화목이었다. 시어머니는 제게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내가 고졸이라는 이유로 선영이를 얼마나 무시하고 미워했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선영이는 그 어떤 원망도 없이 나를 따랐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었다. 이제야 내게 가장 소중한 며느리가 누군지 알게 되었다. 시어머니의 말에 동서는 고개를 숙였고 태혁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는 내 재산을 물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너희는 각자의 능력으로 충분히 잘 살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내 평생의 지혜와 가문의 명예뿐이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상자를 열고 오래된 가문의 상징을 꺼내셨습니다. 그것은 대대로 내려오는 작은 옥돌이였는데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문의 상징이다. 이 옥돌을 물려받는 사람은 돈과 명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다.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제 손에 옥돌을 쥐어주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옥돌을 받았습니다. 선영아, 내가 이 옥돌을 받을 자격이 있다. 너는 이 가족의 진정한 중심이 되었다. 동서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놀랐지만 이내 눈물을 흘리며 저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태혁 또한 아무 말 없이 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지혜라는 것을요. 제가 시어머니로부터 가문의 상징을 물려받은 후 저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화목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성공이 커질수록 주변의 시기와 질투 또한 커져갔습니다. 고졸 며느리가 어떻게 성공했겠느냐는 근거 없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지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 당신이 해외에서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했다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당신의 옛 연인이었다고. 사실이야? 남편의 눈빛에는 의심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보, 누가 그런 말을 해? 내가 당신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날 리가 없잖아. 남편은 제게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소문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알아, 당신이 그럴 리 없다는 거.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확신에 차서 말하니까 내가 흔들렸나 봐. 미안해.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의 불안은 저에 대한 불신이라기보다는 자신보다 훨씬 큰 성공을 이룬 저의 모습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같았습니다. 제가 이룬 성공이 오히려 가족을 흔들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께도 비슷한 소문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선영아, 사람들은 내가 돈과 명예를 얻고 변했다고 하더라 하시며 걱정하셨습니다. 동서도 밖에서 들려오는 소문에 대해 제게 물어보았습니다. 언니, 정말이에요? 언니가 이룬 성공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었던 거예요? 동서의 눈빛에는 예전의 질투심은 없었지만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소문이 저희 가족의 화목을 다시 깨뜨릴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으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숨겨야 할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이 모든 오해를 풀고 저희 가족이 다시금 굳건하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 저는 소문에 흔들리는 가족들을 보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저는 가족 모두를 모아놓고 제 인생에서 가장 솔직한 고백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거실에 모인 가족들은 제 얼굴을 보며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저의 손을 꼭 잡았고 동서는 그저 조용히 저를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여보, 태여가, 윤서야.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밖에서 들은 소문, 저도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룬 모든 것은 결코 누군가의 도움이나 운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대 시절 학비가 없어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했던 순간부터 해외 건설 현장에서 고졸 통역사로 일하며 받았던 수많은 무시와 서러움, 그리고 그곳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을 배우고 밤낮 없이 공부해왔던 시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저를 도와주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저를 고졸이라고 무시하고 제 아이디어를 비웃었죠. 계약 하나를 따내기 위해 무릎 꿇고 빌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룬 모든 것은 그 수많은 좌절과 고통 속에서 피땀 흘려 얻은 결과물입니다. 제 이야기에 남편은 눈물을 흘렸고 시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동서는 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가 그렇게까지 힘들게 사셨을 줄은 몰랐어요. 저는 담담하게 이어갔습니다. 저는 돈을 벌기 위해 일했던 것이 아닙니다.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 꿈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제 진심 어린 고백에 가족들은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저를 향한 믿음을 되찾았습니다. 남편은 제게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었고 시어머니는 제게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서와 태역도 제게 다가와 진심으로 저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형수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형수님의 성공은 운이 아니라 형수님께서 흘리신 피땀의 결과라는 것을요.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 가족은 다시금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 성공을 질투하고 시기하던 마음은 온데간데없고 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마음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날 진정한 성공은 돈과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자, 손녀 여러분, 저희 가족은 오해를 풀고 다시금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동서의 표정이 어딘가 어두워 보였거든요. 그녀는 저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지만 그 뒤에는 여전히 저를 향한 질투와 미움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
제가 진행하던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축 자재가 엉뚱한 곳으로 배송되고 서류가 누락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동서가 이 일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저는 동서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윤서야, 혹시 요즘 언니 프로젝트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니? 자꾸만 문제가 생겨서 말이야. 제 질문에 동서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피하며 글쎄요, 언니.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윤서야, 솔직하게 말해줘. 내가 한 짓이니? 왜 또다시 나를 미워하려고 하는 거야? 제 말에 동서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모든 걸 너무 쉽게 얻는 것 같아서 저는 평생을 노력해도 가질 수 없었던 것들을 언니는 너무 쉽게 가져서 그래서 그랬어요. 저도 언니처럼 잘하고 싶어서. 그녀의 눈물 속에는 깊은 열등감과 함께 자신이 가진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미워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동서를 다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손을 잡고 슬프게 물었습니다. 윤서야, 내가 너를 미워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너는 왜 또다시 나를 미워하려 하니? 우리가 겨우 화해했는데 왜 또다시 이렇게 상처를 주려 하는 거야? 제 진심 어린 말에 동서는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무릎을 꿇고 울면서 잘못을 빌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조용히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서란 상대방의 잘못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까지도 이해해주는 것이라는 것을요. 저에게 울며 매달리는 동서를 보며 저는 다시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가 또다시 저를 미워하려 했던 이유, 그것이 그녀의 깊은 열등감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다그치지 않고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의 질투로 인해 프로젝트는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중요한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었고 저희 회사는 막대한 손해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지분을 포기하고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선택이었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어요? 언니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하면 언니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잖아요. 동서가 울면서 제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토록 큰 희생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동안의 질투와 미움은 온데간데였고 저를 향한 미안함과 죄책감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윤서야, 가족은 서로에게 기대고 믿어줘야 하는 거야.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야.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너를 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잖아. 제 말에 동서는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무릎을 꿇고 울며 사죄했습니다.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언니의 마음을 몰라보고 또다시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언니는 저를 미워하지 않았는데 저는 왜 언니를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동서는 저의 희생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경솔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동서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라도 내가 깨달았으니 그걸로 충분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다시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동서는 제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단순히 미안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이 열리고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씻겨나가는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울며 매달리는 동서를 보며 저는 다시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가 또다시 저를 미워하려 했던 이유, 그것이 그녀의 깊은 열등감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다그치지 않고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의 질투로 인해 프로젝트는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중요한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었고 저희 회사는 막대한 손해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지분을 포기하고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선택이었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어요? 언니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하면 언니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잖아요. 동서가 울면서 제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토록 큰 희생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동안의 질투와 미움은 온데간데 없고 저를 향한 미안함과 죄책감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윤서야, 가족은 서로에게 기대고 믿어줘야 하는 거야.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야.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너를 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잖아. 제 말에 동서는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무릎을 꿇고 울며 사죄했습니다.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언니의 마음을 몰라보고 또다시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언니는 저를 미워하지 않았는데 저는 왜 언니를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동서는 저의 희생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경솔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동서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라도 내가 깨달았으니 그걸로 충분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다시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동서는 제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단순히 미안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이 열리고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씻겨나가는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무릎까지 꿇었던 동서의 눈물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겪었던 고통을 비로소 이해했고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고 저희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동서는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저 언니의 삶의 지혜를 배우고 싶어요. 언니가 어떻게 이토록 단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어떻게 돈과 명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지킬 수 있었는지 언니에게 배우고 싶어요. 저는 동서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동서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윤서야,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으니
이미 충분해. 언니는 내가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워. 동서는 제 말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존경하고 제게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경쟁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성장을 돕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언니, 제가 언니 옆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언니를 도와서 언니의 꿈을 함께 이루고 싶어요. 저는 동서의 말에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야,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언니는 정말 기쁘다. 우리 함께 해보자. 이제는 너도 내 동반자니까. 저희는 함께 차를 마시며 지난날의 오해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동서는 자신이 왜 그렇게 저를 질투했는지, 왜 그렇게 저를 미워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를 이해할 수 있었고, 그녀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었습니다. 언니, 제가 언니한테 했던 모든 나쁜 말들 다 용서해 주세요. 윤서야, 이미 다 용서했어. 미안하다고 말해줘서 고마워. 저희의 화해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희 두 사람의 마음을 열었고 저희 가족을 진정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동서의 손을 잡고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관계 회복은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진심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제가 가족들을 믿고 용서했을 때 저희 가족은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돕고 의지하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었지요. 그동안의 갈등과 아픔이 모두 사라진 후 저희는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함께 만들게 될 건물 모형이야. 이 건물을 짓는 데에는 우리 가족 모두의 힘이 필요해. 저는 저희 집 거실에 프로젝트 모형을 펼쳐놓고 가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고졸 통역사 시절 제가 혼자서 밤을 새워가며 만들었던 건축물 모형을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제 마음은 벅차올랐습니다. 여보, 당신은 오랫동안 건설 현장에서 일했으니까 현장 실무와 자재 관리를 맡아줘. 당신의 노하우가 꼭 필요해. 남편은 제 말에 감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아내의 꿈을 함께 이루는 동반자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야, 너도 이제 변호사 자격증을 땄으니 모든 계약서를 내가 검토해줘.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결해줘야 해. 동서는 제 제안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비로소 가족을 위해 쓰일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언니, 정말 제가 언니의 꿈을 함께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동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너는 이제 내 가장 든든한 파트너야. 우리 함께라면 못할 게 없어. 시어머니도 저희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이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지. 내가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줄게. 너희는 그저 열심히만 하면 돼. 저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다시금 힘을 얻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감동이었습니다. 서로를 무시하고 미워했던 지난날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함께 나아가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만들어낸 협력의 시너지는 그 어떤 기술력보다 강력했습니다. 가족의 따뜻한 마음과 서로를 향한 믿음이 모여 저희의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시니어 세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의 힘과 공동체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지켜봐 주신 손자, 손녀 여러분, 이제
저희 가족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긴 시간 저의 사연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더 이상 다투지 않습니다. 서로를 향한 미움과 질투는 온데간데없고 따뜻한 믿음만이 남았습니다. 언니, 오늘 저녁은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으로. 동서는 저를 언니라고 부르며 진심으로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명품 가방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저는 그런 동서의 변화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아이고, 우리 윤서가 이제 언니도 다 챙기고 다 컸네, 다 컸어. 시어머니는 동서의 등을 쓰다듬으며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가족 모두가 웃음꽃을 피우며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은 제가 평생 꿈꿔왔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고졸이라는 꼬리표가 있었기에 저는 더 겸손하게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남들이 저를 무시할 때마다 저는 더욱 단단해졌고 저의 꿈을 향해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초라한 학력이었겠지만 제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지혜가 되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저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제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셨습니다. 동서와 태혁도 저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한 사랑과 존경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여보, 윤서야, 태여가 이제야 알았어. 진정한 성공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제 말에 가족들은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더 이상 돈과 명예를 쫓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함께 저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저처럼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